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꿈에 관한 이해와 해설, 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계 양상별로 봤을 때 이번 시간에는 그 일깨움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일깨움의 꿈도 이렇게 보면은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신의 그 신체 내부나 외부의 이상을 갖다가 꿈으로 갖다가 이렇게 예지해 주기도 하고, 또 주변의 위험 사항을 갖다가 꿈으로 갖다가 이렇게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신체 내부에 이상 예지가 있는데 일단 외부에 감각 자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소복 입은 귀신이 이불 속을 파고든 꿈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현실에서는 어떤 일로 이루어졌느냐? 현실에서는 이제 꿈에서는 소복을 입은 귀신이 이불 속을 파고들었는데, 현실에서는 여동생이 잠자리로 이불 속으로 이렇게 춥다고 이렇게 파고드는 일로 실현됐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여동생이 귀신이 파고드는 거로 이렇게 좀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례도 보면은 귀신이 시퍼런 눈을 뜨고 쫓아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소개한 바 있지만 보일러 동작 표시등이 자신의 그 눈에 비춰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실눈을 뜨고 자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이제 그 실눈 이렇게 뜬 그 정면에 보일러 표시등이 이렇게 눈으로 비춰든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숙면을 방해하니까 꿈속에서는 귀신이 시퍼런 눈을 뜨고서 쫓아오는 꿈을 꿈으로 인해서 이 숙면을 방해하니까 꿈으로써 그걸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잠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꿈속에서 크게 적군과 싸워요. 북괴군하고 막 싸우다가 북괴군이 쏜 총에 자신의 무릎을 딱 맞은 거예요. 여기 무릎을 딱 맞았는데, 현실에서는 그 무릎이 꺾여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릎이 꺾여 있어가지고 자신의 무릎이 꺾여져 있어가지고 그대로 잠을 잤을 경우에 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안 좋은 여건에 빠져드는 걸 꿈에서는 적군과 싸우다가 무릎에 총을 맞는 거로 꿈으로 인해서 그러한 신체의 외부적인 이상을 갖다가 꿈으로 알려줬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 사례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오두들 떨고 있는 꿈을 꿔요. 차가운 바닷가에서 이제 추워서 떨고 있는 꿈을 꾸는데, 현실에서는 뭐 창문이 열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불을 밀쳐내고 잔다든지 이런 일로 실현이 되죠. 이불을 밀쳐내고 자던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이제 이불을 밀쳐내고 자던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차가운 바람이 이제 불어올 적에,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적에 꿈속에서는 이러한 이제 추운 바닷가에 있는 거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급사항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꿈에는 이러한 그 자신의 외부의 감각 자극을 갖다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알려줘서 그러한 불편한 잠자리에서 편안한 잠자리로 하계실이 일깨워주는 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감각 자극이라는 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내부의 감각 자극도 역시 그 외부적인 감각이 아니라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싸우다가 왼쪽 옆구리를 채인 꿈을
체인은 언젠가 소개해드린지 모르겠는데 꿈에 이렇게 어떤 귀신인지 괴한인지 하고 누구랑 싸워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기고 어떤 날은 지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괴한인지 귀신인지가 지르는 그 발길질에 옆구리를 갖다가 한 대 이렇게 걷어 차인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이상하게 그 부위가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맞은 부위가.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늑막염으로 갖다가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이 늑막염의 진단을 받았는데 꿈으로 알려준 거죠. 꿈으로 늑막염을 진단받았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뾰족한 뿔이 있는 도깨비와 싸우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도깨비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뾰족한 뿔이 있지만 이 뾰족한 뿔이 있는 도깨비하고 싸우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그러니까 도깨비의 뾰족한 뿔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위장벽을 갖다가 자극하고 뭐 이럴 수 있죠. 이 경우에도 꿈에서 도깨비하고 싸워 이기면 위장병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앞에도 어떤 괴한이나 귀신과 싸우다가 옆구리를 걷어차인 꿈을 꿨는데 그 경우에도 괴한이나 귀신을 이기는 꿈이라면 병마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꿈속의 괴한이라든지 도깨비는 병마를 상징하는 거죠. 괴한이나 귀신, 도깨비는 병마를 상징해요. 병마. 자, 병마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병마 그러면은 병을 일으키는 마귀 같은, 괴한이나 귀신이나 도깨비는 병마를 상징한다. 여기에 언젠가 지난 시간에도 뭐 만약에 이렇게 호랑이다. 호랑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좀 무시무시한 존재니까 꿈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로 등장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호수의 한 부분이 막혀있는 꿈을 꿔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신체에 어떠한 장기, 뭐 여기 창자 이런 데에 그 막혀있는 부분에 현실에서는 호수였지만은 창자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죠. 창자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줬다. 신체에 호스의 한 부분이 막혀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자기의 내장, 창자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 경우에는 호스의 그 막힌 부분 똑같아요. 호스의 윗부분이 막혔다고 한다면 창자의 윗부분, 호스의 중간이 막혀 있다면 창자의 중간 부분이 그렇게 막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체의 외부적인 자극, 외부의 자극을 갖다가 인해서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내부의 감각 자극, 어떠한 신체의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뭐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또 현실에서는 왼쪽 옆구리 체인 꿈을 꾸고 늑막염 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예지적 꿈이라면 그 부분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교통사고를 잇는 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 뾰족한 뿔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이때는 이제 자신과 싸우는 병마를 상징한다고 그랬고요. 호수도 역시 창자의 이상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또 다시 또 살펴볼 거는 주변의 위험사항을 갖다가 경고하고 일깨워주는 꿈이 있어요. 주변의 위험사항을 경고하고 일깨워주는 꿈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덜컹거리는 문소리에 깬 꿈은 어떠한 위험을 알려주느냐? 덜컹거리는 문소리에 깼어요. 참 꿈이라는 게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다. 고마운 존재인데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네요. 덜컹거리는 문소리에 깼는데 현실에서는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어난 경우에 이렇게 주변의 위험사항을 예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꿈으로 인해서 깨어난 경우에 주변의 위험사항을 예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어떻게 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깨어나게 된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그 부모님 제사를 보러 이렇게 친척들이 모였는데 밤에 아무래도 잘 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좁은 방에서 여러 식구들이 자게 되었는데 어느 아기 엄마가 잠을 자다가 이 덜컹덜컹 하는 문소리가 계속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문을 열어놨어 하고서 이제 깨보니까 문은 열려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덜컹거리는 문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런 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옆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를 자기 남동생이 어떻게 좁은 방이다 보니까 이 엉덩이로 내리 눌러가지고 이 갓난아기가 거의 지식사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갓난아기를 구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꿈속에서 꿈으로 인해서 깨어난 경우에는 주변을 갖다가 또 유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교회의 종소리가 크게 나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늦게 잠들었어요. 밤 한 12시, 1시 돼서 이게 늦게 잠들었는데 자다가 보니까 교회의 종소리가 그냥 이렇게 귀에 들려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워서.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이게 왜 이상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아래층에 이렇게 좀 사주를 봐주던 이런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 보니까 연탄가스 중독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구해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종소리가 크게 나는 꿈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나서 사람 목숨을 구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본의 아니게 어떠한 큰 소리가 들리든지 이래서 깨어나는 경우에는 주변에 위험, 주변에서 죽어가던 사람 목숨을 연탄가스로 구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요 밑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같은 유사한 사례인데 부부가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는 꿈을 꿔요. 그런데 이 알고 봤더니 이것도 역시 연탄가스 중독을 알게 돼가지고
그 새방에 살던 그 부부를 갖다가 살려내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요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 사례를 더 소개하죠.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자꾸 간지럽히더라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자꾸 그 간지럽혀가지고 할 수 없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깨어나 보니 이렇게 자다가 보니까 강아지들이 꿈속에서 막 괴롭혀가지고 간지럽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화재가 막 나가지고 대피 중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유독가스로 죽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게 참 고마운 존재라는 게 주변의 위험사항이나 이런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경고해주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요거랑 뭐 비슷한 얘기로 꿈속에서 그 뭐 벨 소리가 들렸다. 여기 경고. 자, 여기도 뭐 유사한 사례로 갖다가 계속되는데요.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벨소리에 놀라 깨어났는데 꿈속에서는 그 벨소리에 놀라서 깨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화재가 일어나려고 했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꿈속에서 이렇게 꿈으로 인해서 깨어난 경우에는 주변에 위험사항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살펴야 되죠. 본인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살피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꿈에 대해서 이제 요 경우에는 이제 일깨움이죠. 일깨움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일깨워 주느냐,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자동차의 이상 부위를 갖다가 꿈에서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택시 기사인데 차를 갖다가 운행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아랫부분에서 소리가 덜컹덜컹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그 차체가 보이면서 밑바닥에 그 이상 있는 부분이 꿈으로 갔다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꿈속에 자동차의 어느 그 부분이 이렇게 보여서 그 다음날 정비공장에 들어가면서 그 꿈에 본 장소를 갖다가 가리키면서 거기 좀 이상 있나 봐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자리에 자동차에 이상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또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 공작기계를 다루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부인의 꿈에 이상하게 그 유압 파이프에 이렇게 균열이 간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균열 부위를 갖다가 남편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정말로 그 유압 파이프 거기에 균열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또 노인이 나타나서 이 천장을 가리키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처한 사항이 중요한데 어떤 그 이웃집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는 걸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웃집 사람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느 날 이 집에 있던 그 집 문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문서가 없어져 가지고 이게 어디 갔나라고 고민하고 거기 그 조금 이렇게 원한 있는 사람이 좀 수상하지만 어떻게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 뭐라고 하느냐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제 궁금했는데 그 집문서가 없어진 것을 가장 그 좀 수사하게 여기는 그 좀 누가 가져갔을 거다. 그 집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지붕에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거기가 뭔가 좀 뜯었던 흔적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거기 그 천장을 갖다 살펴보니까 그 안에 그 집문서를 갖다가 이렇게 훔쳐가서 거기다 감춰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꿈에 나타난 노인이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 하나 들자면은 자, 잃어버린 열쇠의 위치를 보여준 꿈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요즘 말로 초등학교 시절에 꽂죠. 학급의 실장이었는데 어떻게 그 학급을 여는 교실을 여는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그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잠을 들었는데 꿈에 그 열쇠가 이렇게 책상에 그 안에 그 모서리에 이렇게 열쇠가 있는 게 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열쇠의 위치를 꿈에 본 대로 이렇게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꿈에 본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 이것이 이러한 그 일깨움의 꿈이죠. 이런 거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에 사례를 보면은 꿈은 어떤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꾸는 꿈은, 자, 꿈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꿈은 고마운 존재죠? 꿈은 고마운 존재고 또 다른 나의 정신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에 어떤 외부의 감각 자극이 있거나 또는 내부의 감각 자극으로 인해서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할 때 꿈으로 인해서 깨어나서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고 또 갑작스럽게 꿈으로 깨어난 경우에는 주변에 누가 위험상에 있다든지 자신이 위험상에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또 꿈을 통해서 자동차의 이상 부위를 보여주거나 유압파이프 균열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어떠한 잃어버린 문서를 갖다가 찾게 해주거나 이러한 꿈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죠. 요거와 또 유사하게 다음 시간에는 그 창조적인 사유활동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